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강구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인 로버츠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세스 매트리얼의 후속작으로 영적 존재인 세스가 제인 로버츠의 육체를 빌려서 전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스는 제인 로버츠를 통해 우리가 살면서 궁금해하는 존재의 진실들에 대해 들려줍니다. 인간의 정체성과 영혼의 특성, 사후세계의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현생에서 가족으로 만나게 된 이유, 질병이나 증오심을 어떻게 다룰지 등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윤회를 통해 다음 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의력이 쏠리는 대상을 자신에게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여긴다면 계속 그런 체험을 끌어들임으로써 다음번 삶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다행히 우리는 삶과 삶 사이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관조하며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후에도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의식은 확장되고 창조하기 위해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 외에 외부의 힘으로 억지로 그런 문제를 이해하거나 직시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번 생애가 끝나면 모든 체험을 되돌아보고 내 길을 고쳐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젊은이가 내가 늙어서 은퇴하면 현재 개발하지 않은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은 지금 다음 생애를 위한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품은 생각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음 생애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순간에 지혜롭게 만들고 통찰력과 자비심으로 가득 채우며 의식을 확장해줄 마법의 주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상적인 생각과 체험 속에 들어있죠. 현재의 성공이나 능력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일구어온 결과이며 당연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친지, 친구, 지인, 동업자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그들을 자신에게 끌여들였기 때문이죠. 한 달 동안 매일 5분씩 여러 차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보면 자신이 다음 생애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감이 잡힐 것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켜야겠죠.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았던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법칙은 없지만 대개는 그렇게 되기 쉽죠. 현재의 가족에 태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후에는 자신이 전생에서 알았던 누군가와 강력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맺어왔음을 알 수 있죠. 이를테면 지금 배우자에게 참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전생의 남편이나 아내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대, 교회, 사교 모임 등에서 만난 이들이 해묵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기 위해 다음 생애에서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심령적 활동의 게슈탈트입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가족은 그들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족은 육체적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미리 결성됩니다. 대개 4-5명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일정한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맡죠.
그리하여 일단 환생한 후에는 그 역할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아는 이들 가족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유대가 강한 사람은 대개 수많은 생애에 걸쳐 가깝거나 먼 혈연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내면 세계에서도 함께 윤회하는 가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가족은 육체 세계에서 집단화의 형태를 통해 수많은 조직을 형성하죠. 선과 악에 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참다운 자비와 사랑만이 선의 본질을 이해시키며 그릇되고 왜곡된 악의 개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개념을 믿는 한 그것은 믿는 사람 자신에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악은 계속해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며 믿음을 더욱 정당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환생을 거듭하면서 인격체 스스로 악의 현실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가져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속하려 든다면 여러분은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때문에 그런 미움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킨 감정적 실타래는 생이 거듭되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악이 밉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생각하는 악의 개념을 주의하십시오. 미움은 그 자체로 여러분을 제약하며 시야를 편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체험의 그늘을 들이우는 검은 안경과 같습니다. 이때는 체험을 하면 할수록 미움을 강화시키는 요소를 발견하게 되어 있죠. 특정한 생애에서 부모에게 적개심을 품었다면 그 후로는 어떤 부모를 만나든지 증오하게 마련입니다. 환생을 거듭하여 어떤 가족에게 태어나든지 예전과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되죠. 여기에서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적 요소보다 적개심이라는 감정 그 자체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있다면 잇따른 생애에서도 그런 질환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소되지 못한 증오심이 그런 질병을 다시 끌어들이기 때문이죠. 대신 사랑, 건강,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을 확장시킨다면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후생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자질들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의식, 즉 창조력이 집중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증오하는 세대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대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증오심을 갖고 죽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체험을 유익한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자신의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후생에서도 숙제로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증오심을 남겨놓는다면 앞으로 그런 상태가 지속될 가망성이 큽니다. 반면에 진리, 직관, 사랑, 기쁨, 창조성의 불꽃이 번뜩이게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현실이며 바로 존재의 기반입니다. 폭풍우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욕짓거리를 퍼부으며 중후심을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이나 원시인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여러분은 웃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폭풍우를 의인화하여 적대시하면서 파괴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죠. 형태의 변화는 파괴가 아닙니다.
폭풍 후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오히려 지극히 창조적입니다. 의식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폭풍 후는 창조력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무한한 창조력을 느끼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악마의 일종으로 보고 증오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무수한 생애를 통해 현실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며 그러한 해석 방식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증오심을 품은 사람은 사실상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 현실의 본질을 곡해하는 셈입니다. 내가 이렇게 증오의 문제를 강조하는 까닭은 그것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오심을 품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한 것은 결코 증오하지 않으며 마땅히 증오할 만한 대상을 증오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증오는 마치 끈질긴 빚쟁이처럼 그를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증오야말로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증오를 증오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악이 창조력으로 전환되는 방식을 자각하든 못하든 필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모든 체험이 선을 위해 활용된다는 믿음이죠. 여러분이 사랑을 쏟는 대상은 이번 생애나 다른 생애에서도 체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애에서 무슨 체험을 하든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체험은 자신의 감정과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랑과 창조력의 놀라운 힘은 여러분에게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의식과 생명은 여러분에게 파괴적으로 비추어지는 모든 요소를 지속적으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삶을 증오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이 모든 근원적 진실을 잃어버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말하자면 육체적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한 셈이죠. 사실 현생의 친구들은 대부분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알고 지내는 모든 이가 전생부터 알아왔던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삶은 레코드가 튀면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똑같은 가사일 수 없으며 각각의 만남은 나름대로 새로운 체험입니다. 마을이나 도시의 주민들은 과거에 다른 마을이나 도시에 살았다가 새로운 삶을 시도하기 위해 그곳에 온 이들로 구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도시의 주민들 중에는 전생에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살았다가 환생한 이들도 포함될 수 있죠. 또한 전생의 능력이 현재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이죠. 보상에 대한 그런 정보는 가끔 수면 중에 주어지는데 이러한 꿈 중에는 전생부터 알아왔던 이들과 교류하는 근원적인 꿈도 있습니다. 개개인은 그런 꿈속에서 얻는 일종의 도시개발 계획과 같은 집단적인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언제나 전생에서부터 알아왔던 이들과 함께 환생하는 길을 선택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노력을 우습게 여기고 더욱 고독한 입장에서 환생합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죠. 어떤 이들은 이런 힘든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신 있고 능숙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항상 친숙한 그룹과 함께 환생하는 사람들은 유치원 시절의 동급생과 함께 고등학교까지 진학하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 학교 저 학교를 옮겨 다녀 고독하지만 더 한층 풍부한 자유를 만끽하며 많은 도전을 시도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경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호의 틀이 주는 위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이든 개개인은 삶과 시대, 환경뿐만 아니라 업적의 특징과 성취 방법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내리는 내면의 자아가 수없이 존재하듯 무수한 환생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자연과 내면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종족 보존이야말로 여러분의 주요한 관심사죠. 그러한 시각에서는 다른 생물의 가치가 오로지 인류에 대한 쓰임새에 따라 평가됩니다. 의식의 신성함이라든가 그것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조차 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자신의 종족을 생존시키고 눈앞의 이익에 따라 자연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는 영적 진리에 대한 무시로 이어졌죠. 오늘날 육체 세계에서는 그 결과가 똑똑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 환생하는 이들 중에는 앞에서 설명한 마음가짐 때문에 육체적 환경에 끌리는 이들도 있죠. 그들은 전생에서 다른 종족의 권리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존만 추구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환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우선 개인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족에 대한 의존성을 배우고 육체 현실의 틀 안에서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류가 이런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환생합니다. 인류의 길을 변화시킬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에 두 과제 중 첫 번째에는 개인의 신성함이, 두 번째에는 개인과 다른 모든 육체의 지향적인 의식들과의 관계가 관련되어 있죠. 전쟁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구 과잉의 문제는 환경에 대해 애정어린 배려가 선행되지 않는 한 환경도 더 이상 여러분을 보듬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 여러분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가정의 틀 안에 그런 문제를 스스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생활태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때에야 비로소 자연계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의식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터럭 하나, 잎사귀 하나의 의식이라도 소멸시킬 수 없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일종의 치료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설정해 놓은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종족은 다른 육체의 현실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러한 자기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은 내면의 상태를 배우기 위해 외적인 환경을 점검합니다. 외면은 내면의 투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내면의 자아를 이해하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해야 합니다. 내면의 자아의 본질과 능력을 외부로 드러낼수록 외부 환경 역시 더 좋게 변하게 마련이죠. 이론적으로는 삶을 거듭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강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이미 언급한 대로 수많은 인격체들이 특정한 분야에서의 발전에 집중하다 보니 그 외 다른 분야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험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은 각자 나름대로 윤회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죠. 이를테면 성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매번 환생할 때마다 성을 바꾸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몇 번이고 남자로만 태어났다가
다시 몇 번이고 여자로만 태어납니다. 물론 전체적인 윤회 구도 속에는 양쪽 성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의 성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는 능력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으며 모성과 부성 모두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 일상적인 체험과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정신적이며 심령적인 패턴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며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까지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내적 자아의 능력에 대한 직관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두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전생에서 비롯된 온갖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전체적인 구조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영적이며 심령적인 성장이 가속화되죠. 현재의 인간관계, 마음가짐, 체험은 내면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여자를 미워했다면 현생에서는 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여성성의 측면들을 여자의 몸으로 직접 통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이들에 대해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중병에 걸린 몸으로 환생하여 그들의 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늘 다른 문제를 수반합니다. 어떤 삶도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수많은 심리 체험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죠. 이를테면 만성적인 질병은 건강했을 때 무시했던 능력을 활용해 볼 만한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완벽하게 행복한 삶은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격체의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서는 자연스러운 지혜와 영적 기쁨을 수반하는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고통이 반드시 영적 성취로 이어지지 않으며 모든 질병이 고상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질병은 무지와 게으른 정신적 습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들은 이런 특정한 수련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육체적 삶 속에서 맺는 인간관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친구나 지인과 함께 배우처럼 얼굴이나 의상만 바꾸어가며 다양한 삶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났다가 헤어지기 때문에 한 번 만난 이들이 반드시 또 다른 시공간에서 다시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에 관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은 그들의 조상이 환생한 이들일 수 있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죠. 인연이 깊을 경우에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며 지식을 쌓아나갈 기회는 사후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생의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죽음 이후라고 해서 지금보다 엄청난 능력을 개발할 수는 없죠. 사후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도 스승은 존재합니다. 어떤 가족은 강력한 매력이나 사랑이 아닌 그와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만납니다. 전생에 서로를 극도로 미워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며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해묵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각 세대는 공통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지상의 풍경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명멸하는 내면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전생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현생의 환경을 선택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죠.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스스로 설정한 도전 과제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죠. 지금 자신을 미움에서 해방시킨다면 장차 미움을 수반한 관계나 체험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인 작업 없이, 즉 현재 자아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전생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다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현재의 환경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모종의 이유로 해서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도 그런 영향력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그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오히려 자신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윤회의 주기를 끝낸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인간 세계에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죠. 육체적인 삶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을 자기 표현과 발전에 훌륭한 매개체로 활용합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딱 맞죠. 그들은 육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내면의 느낌을 구체화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서툰 이들 역시 현실의 다른 수준에서는 훨씬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육체 현실에서는 생활력 강한 영혼도 다른 비육체적인 영역에 적응하는 데에는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든지 영적이거나 감정적인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생의 절친한 친구들은 설사 다른 영역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꿈을 꾸는 동안 종종 여러분과 교신하죠.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여러분은 무의식 수준에서 전생의 지인이 육체를 입고 환생한 사실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꿈속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은 대개 전생부터 알아온 동시대인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덧없는 관계도 있죠. 어느 기간에는 접촉이 이루어지다가 그때가 지나면 완전히 연락이 끊기는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현생의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전생부터 지속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나눈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생에서 비롯된 석연찮은 감정 때문에 누군가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아니죠. 윤회의 목적 역시 아주 다양합니다. 윤회는 인격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적인 삶을 즐기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남성적인 삶을 선호합니다. 두 영역 모두 경험해봐야 하지만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폭넓은 선택관과 활동 분야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 중에는 사람에 따라 까다롭고 어려운 길도 있고 비교적 수월하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애정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도전 과제요, 환경입니다. 그중 어떤 문제는 여러 생애 동안 연기될 수 있는데 인격체에 따라 일련의 환경과 삶 속에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분하고 온화한 기질의 사람은 한 생애에 한 문제씩 해결합니다. 윤회주기 속에는 휴식기도 포함되는데 대개 이런 삶은 치유적인 특성을 띠게 됩니다. 이를테면 별 문제가 없는 멋지고 만족스러운 현생은 까다로운 도전 과제를 풀어야 할 후생의 전주곡일 수도, 힘들었던 전생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육체적인 표현수단을 즐기면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이들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격체들은 윤회의 법칙을 자신에게 맞게 고쳐나갑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종종 다음 생에 대해 막연한 궁금증을 품곤 합니다. 그곳은 어디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음 생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믿음, 의식의 방향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지금 내가 곧 다음의 생에 씨앗이 된다는 이 메시지. 어쩌면 우리에게는 무거운 책임이자 동시에 놀라운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다음 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라는 주제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눈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의 다음 생을 조금씩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